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오늘은 건국대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라는 학교는 그러니까 저처럼 입시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다루게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서 유의미한 내신 등급대를 보통 1점 중반에서 3점대 중반 정도까지로 봐요. 그렇다 보니까 한 1.7등급, 1.9등급 되는 친구들은 못 가도 건대는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2점대 중반 정도 친구들은 일단 건대는 적정을 잡고 그 윗대학을 좀 노려보는 그런 경향이 있고, 3등급 대 되는 친구들 똑같아요. 건대는 일단 가고 싶다, 못 가도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게 많아서 건대는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는 학교이다 보니 경쟁률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약 80% 정도가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너무 염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작년에 자연계열 중심으로 모집 단위의 개편이 크게 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변화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모두 다 비교과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학교, 좀 중요한 학교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최근 4년 동안의 전형 방법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입시 결과가 쭉 나오고 있었는데, 작년에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 개편이 좀 있다 보니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는 조금 혼란스러웠거나 좀 불안감이 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자, 제가 최근 3개년 동안 전형 방법을 가져왔는데, 먼저 교과 정량이 70%, 그리고 교과 정성이 30%입니다. 여기에 교과 정성은 이제 상위권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서류 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원 자격에서는 졸업 연도 제한도 없고 추천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죠. 자, 그렇다 보니 대학에서도 이제 교과 정성 30%의 어떤 좀 비중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그러한 입시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교과 정량 70%의 반영 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 과학의 전 과목이 되고,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 정성 30%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반영비는 공통 일반 100%로 선발을 한다. 자, 반영 지표는 상위권 대학과 마찬가지로 등급을 환산 점수로 변환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환산 점수를 보시게 되면 1등급이 10점, 그리고 2등급이 9.97점, 3등급이 9.94점, 그 4등급이 9.9점으로 이 등급 간 극간차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과 정성 30%에 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교과 정성 30%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내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이수 과목, 그리고 학업 성취도, 그리고 세특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의 20%, 진로 역량 10%로 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교과 정성 30%의 평가 요소와 항목을 보시게 되면 정성평가를 하는 상위권 타 대학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파란색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이 이제 학업 성취도, 성적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박스가 이제 이수 과목을 평가를 하게 되고, 보라색 박스가 이제 세특, 비교과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 정성 평가, 그 서류를 반영하는 상위권 대학들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정성평가 반영 비율이 고려대 한양대처럼 서울시립대처럼 10%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성균관대는 20%,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학교가 30%를 반영을 하게 되죠. 자, 동국대학교는 제가 동국대 영상에서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논외로 빼고 경희대와 건국대학교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성평가의 반영 비율은 동일하게 30%지만 정량평가의 등급별 환산 점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경희대는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6점, 3등급이 89점이죠. 그럼 1, 2등급은 4점 차, 2, 3등급은 이제 7점 차가 나게 되죠. 자, 건국대의 경우는 모집 요강에는 10점 만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경우 2등급이 99.7점으로 1등급과 0.3점에 불과해요.
2등급과 3등급도 0.3점에 불과하다 보니 사실 정량평가로 사실 변별이 잘 안 되죠.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정성평가의 30%의 어떤 그 영향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정성평가 10%를 포함을 시켰을 때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뀌는 비율이 약 1% 정도였다라고 해요. 경희대의 경우도 추가 합격까지 고려하면 10% 정도가 뒤바뀌게 되는데 아마 건국대학교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20% 내외 정도에서 뒤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정성평가 30%는 이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중요합니다. 거의 못지않게 세특 같은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좋은 세특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 전형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면 2025학년도에 인문계열이 169명을 선발했었는데 올해는 183명으로 14명의 증원이 되었어요. 지금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학부에서 16명이 크게 좀 증원을 했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301명에서 294명으로 7명이 좀 축소가 되었다. 특히 이제 공과대학에서 단과대학별로 2명, 뭐 1명에서 3명 정도 좀 줄여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작년에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계열부터 보도록 할 텐데, 요즘 인문계열에서 경쟁률이 좀 낮고요. 그리고 충원율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경우에 합격선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좀 덜어 발생을 하고 있고, 건국대학교에서도 작년에 선호도가 좀 높았던 학과 위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건국대학교는 충원율이 꽤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1.5등급에서 1.7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가 불안할 경우에 적정으로 지원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 친구들은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경우 상위권 대학교로 좀 이탈을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 경제 충원율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지금 문과대학 보시게 되면 지금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가 입학을 했을 경우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문화 콘텐츠 학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문과대학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학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작년에 50%가 2.27 그리고 70%가 2.36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은 입결을 보여줬고 충원율이 600%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경쟁률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약 5대1 정도가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문과대학 학과들은 일반적인 입결, 과거 입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사회과학대학 보시게 되면 사회과학대학 융합자유전공학부로 입학했을 경우 경제학과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 사회과학대학의 입결도 응용통계를 제외하면 거의 다 2점 초반대에서 합격선이 좀 형성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좀 이 과거에 비해서 입결이 좀 낮게 형성이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쟁률이 좀 하락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거기에 충원율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학과에서는 입결이 좀 크게 하락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행정이나 국제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연계열 학과의 경우는 예상했던 범위에서 입결이 다 형성이 좀 되었습니다. 지금 이과대학의 경우는 이과대학 자유전공이 2점 극초반 그리고 수학과 화학과 등 지금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의 모집 단위는 대학에서 입결을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과거 입결과 비교를 하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공과대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자,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가 무려 100명을 지금 선발하고 있는데 50% 컷이 1.84 그리고 70% 컷이 1.8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50% 컷이 성적이 더 낮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등급으로만 따졌을 경우는 좀 유독 낮은 등급이 있을 경우에 이런 좀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실제 옆에 보이는 환산 점수에서는 문제가 없죠. 당연히 50% 컷이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공과대학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1.7등급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고 과거 입시 결과와 크게 좀 다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공과대학은 2014학년도에서 2015학년도로 넘어오게 되면서 학제 개편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선발은 많이 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은 좀 나름대로 선방을 좀 했다라는 느낌이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 한 1.7등급 후반에서 1.8등급대 되는 친구들은 개별 모집 단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100명 선발하는 자유전공 학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어서 융합과학기술원 생명과학대학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생명
관련 학과들이죠. 지금 융합과학기술원이 작년에 입결이 굉장히 좀 높았어요. 첨단 바이오는 1.4등급대에서 형성이 되었고 융합기술 자유전공학부도 1.6등급대로 다른 자연계열 학과에 비해서 좀 훨씬 더 높은 입결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건국대뿐만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경희대나 시립대나 상위권 대학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납득 가능한 입시 결과였던 것 같고, 다만 첨단 바이오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 학과는 조금 낮아질 여지는 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명과학대학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생명과학대학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했을 시 식량자원과학과는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는 위에 있는 융합과학기술원보다는 조금 낮은 입시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7에서 1.8등급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의학과 사범대학은 얘는 입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작년에 교과 전형으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좀 사례를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과대학 자유전공으로 입한 학생이고, 건국대학교에서 반영한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니까 이 기준으로 1.7등급대 학생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수학 교과 성적은 2등급대고요. 상대적으로 과학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죠. 그래서 물리, 화학, 지구 모두 다 원점수가 95점을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최추합했던 학생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1.8등급대 학생이고 수학이 2.2등급대로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그리고 과학이 2.0등급대로 그 주요 교과보다는 이제 수학, 과학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친구는 정량 평가만 보면 지금 대학에서 발표했던 입시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추가 합격권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는 최추합을 했던 케이스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성평가의 30%가 의미 있는 영향을 가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과학 교과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과중반이었기 때문에 물화생지 1, 2를 모두 좀 이수했던 친구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과학의 2.0등급이 사실 결코 못한 그런 성적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원점수도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정도를 보여줬고, 물리는 좀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던 학생입니다. 자, 이어서 사회과학대학 자유전공 합격했던 학생,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0등급대 초반의 성적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합격을 보고 지원을 했었던 학생일 것 같은데, 실제는 최추합을 했던 그런 학생이에요. 보시게 되면 사회교과가 너무 퍼펙트해요. 지금 원점수가 거의 100점에 가까운 올 1등급이고요. 그리고 영어 교과의 성적도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사회교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영어 교과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최추합하지 않았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융합기술 자유전공 합격했던 학생이고, 아까 융합기술 자유전공이 입지를 높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6등급대 성적을 보이는데 아마 이 친구는 지원했을 때는 아마 최추합을 보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추가 합격 약간 후순위에서 합격을 했던 학생이고, 아마 대학에서 이 성취도를 평가를 할때 좀 다른 지표들도 참고를 했을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수학 교과가 1.3등급대이긴 한데 1학년 1학기 수학이 2등급이긴 하지만 원점수가 75점이에요. 그리고 미적분도 1등급이긴 하지만 원점수가 88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학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거나 아니면 이 학교의 학생들의 어떤 수학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낮은 그렇게 좀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화학도 비슷해요. 화학이 지금 68점인데 3등급이거든요. 일반적인 학생 수가 200명, 300명이 되는 일반적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원점수에 비해서 등급이 상대적으로 좀 잘 나오는 그런 특성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추합 보고 들어갔지만 추가 합격을 했었던 거고, 정성평가 30%에서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에 무려 179명이라고 하는 자유전공학부 대형 모집 단위가 들어왔고,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모집 단위 개편 등 좀 혼란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선발이 방법에 큰 변화 없고요. 오히려 선발인은 소폭 늘어난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합격생들의 약 80% 정도가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한 70% 컷 정도도 일반고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의 전형 방법 비교해 보시면 변화 없어요. 1단계에서 3배수 선발, 서류 100%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 30%가 포함이 되고 수능 최저학년 기준은 없습니다.
자, 건국대학교의 자연계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생명 관련 학과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연계열 학과들 쭉 정리를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생명 관련 학과가 생물공학과부터 식량자원과학과까지 무려 지금 8개 학과가 있어요. 사실 개편 전에는 더 많은 학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컴퓨터, 화공, 신소재, 에너지 등등등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건국대학을 꼭 합격하고 싶다라고 해서 내가 성적이 좀 모자라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으로 합격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경쟁률이 조금 낮은 학과이든지 혹은 상대적으로 생명과학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자원식품과학 그리고 환경보건산림조경, 식량자원과학과가 상대적으로 입결이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로 좀 우회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생명 관련 학과들이 많은 대학이 고려대,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학교가 대표적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학교는 없죠. 단일학과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50대 1, 60대 1을 기본으로 넘어가는 대학이다라는 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평가 요소와 항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 개별 모집 단위와 자율전공 모집 단위가 좀 달라요. 먼저 개별 모집 단위를 보시게 되면 학업 역량이 이제 30%, 그리고 진로 역량이 40%, 이제 공동체 역량이 30%가 들어가게 돼요. 자, 거기에 비교했을 때 자율전공 학부는 학업 역량이 20%인데 여기는 개별 모집 단위에서 평가했던 탐구력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이 성장 역량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주로 비교과 활동들을 좀 평가를 하게 되죠. 개별 모집 단위에서는 진로 역량에서 이수 과목 그리고 관련 교과목의 성적을 좀 봤다라고 하면 자전에서는 비교과 위주로 좀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자세한 지금 평가 항목과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개별 모집 단위 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박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성취도를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붉은색 박스가 이수 과목, 그리고 노란색 박스가 지금 비교과 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자전의 경우는 자율전공의 경우는 이수 과목을 평가하지는 않죠. 이수 과목 평가하지는 않고 학업 성취도와 비교과 활동 위주로 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좋은 평가를 받는 세특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건국대학교의 어떤 비교과 활동을 평가 항목 키워드를 추려보게 되면 지금 지적 호기심, 그리고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구체적인 결과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 항목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에 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세특에 어떻게 녹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예시로 그 생명과학 1에 있는 생태계 교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지적 호기심을 일단 발동을 시켰고요. 그리고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죠. 독서 활동, 교재 활동,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찾아서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의 보통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을 좀 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해서는 누구나 다 여기까지 해오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고 후속 활동까지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후속 활동이라고 한다면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 지역 생태계 환경과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라면 어떤 해결책까지 제시를 하는 이런 방향까지 나아갔을 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렇게 활동했던 내용들을 500자라는 세특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범례를 보시게 되면 학습 태도, 과정, 지식 변화, 문제 해결 네 가지 범례로 나누었고 지식 변화와 문제 해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기재될수록 좀 의미 있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학습 태도라는 것은 그냥 수업 시간 성실히 참여하고요. 발표 열심히 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서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관련 내용으로 세특을 쓴다라고 하면 자, 생태계 교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조사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거기에 관련해서 외래 곤충과 먹이 식물이라는 책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생태계 환경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캠페인과 같은 좀 개선 문제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은 세특, 좋은 평가라는 세특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살펴봤고 아마 지금 세특을 작성하고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 입시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문 계열 보시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 영문, 중어, 중문 등 어문 계열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강세를 보인다. 그래서 50% 입시 결과로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학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학생의 비율이 거의 80%이기 때문에 70% 컷까지도 일반고 학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2점 중반에서 2점 중후반대 정도까지 입결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 자연계열 보시게 되면 자연계열 50% 컷은 2점 초반대 그리고 70% 컷도 2점 초중반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역시나 대부분 다 일반고 학생이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국대학교 합격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정도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상위권 대학교, 그러니까 뭐 시립대 이상, 뭐 중앙대 이상을 보시게 되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즉 전 교과에서 큰 편차가 없어요. 성적에서. 그러니까 다 고르게 잘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이수 과목이 더 좋다라거나 특정 과목을 더 잘한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건국대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 특정 과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에서는 좀 확실한 강점을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다 2점 초반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저 자전 합격한 학생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지금 사회교과를 무려 7개나 이수를 하게 돼요.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 분명히 강점이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죠. 자, 정치외교과 보시게 되면 영어 성적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동아시아사, 정치화법, 세계사, 사회문화 등등 사회교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이어서 상경계열 보시게 되면 상경계열은 경제 혹은 경제수학을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권하는 편이에요. 둘 다 수학 성적은 그렇게 좋지 못하죠. 하지만 그 경제와 경제수학은 반드시 이수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두 과목 이수한 친구들은 적극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사학과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 약간 덕후가 많은 학과죠. 일단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역사 관련 세 개 학과는 무조건 이수를 했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친구는 비교과 활동도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친구라서 만약 제가 상담했으면 아마 고려대 계열적합형도 한번 상향으로 도전해볼 만한 정도의 어떤 비교과 활동을 가졌던 친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학이든 철학이든 이런 계열들은 분명히 뚜렷한 색깔이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신 성적이 낮더라도 내가 잘 준비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철학과 보시게 되면 국어 관련 교과 충분히 많이 이수했고 윤리교과 2개 성적도 우수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뭐 철학, 뭐 논술, 뭐 논리학과 같은 기타 교과의 강점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구고 최초 합격했던 사례입니다. 자, 지리학과 이어서 넘어가 보시게 되면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지리교과 3개를 모두 이수했고 거기에 더해서 지구과학 1까지 이수를 했죠. 그래서 전체 성적은 3.1등급대 그리고 주요 교과 성적도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기계, 로봇, 자동차 보시게 되면 확실한 강점이 있죠. 물리학 실험과 고급 물리학을 이수를 했고 수학 교과 성적도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취할 수 있었던 친구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화학공학도 보시게 되면 이제 고급 화학을 추가로 이수했던 친구 그리고 다른 교과에 비해서 뭐 화학 교과 성적은 그래도 좀 양호했던 그런 학생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자공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사실 비교과 활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로 이제 맞춰졌던 학생이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까지 이수를 했는데, 지금 자연계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열을 준비한 친구들은 비교과 활동이 정말 우수해요. 그렇다 보니 이 친구는 이제 물론 비교과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지만 수학 교과 성적이 좀 아쉬웠죠. 그래서 이제 물리의 강점을 좀 살려서 전자로 우회를 했고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사회환경 계열 공학 합격 학생인데, 자, 이 친구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N수생입니다. 지금 고급 물리학과 고급 지구과학을 3학년 1학기 때는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 현역 때 원서를 쓸 때는 이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재수를 하다 보니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이 모두 다 넘어가게 되죠. 그때는 2학기에 이수한
고급 물리학과 고급 지구과학이 이제 표시가 돼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수 과목에서 물화지 1 그리고 물투 G2에 고급 물리 고급 지구과학까지 그러니까 좋은 이수 과목을 이제 보였던 친구고 이제 합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재수생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수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들, 인식들이 강하게 있는데 사실 대학에서는 그렇게 차별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 재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3학년 2학기는 성적 관리를 잘 안 하죠. 그렇다고 이제 학업 성취도에서 좀 낮은 평가를 좀 받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본인이 3학년 2학기까지 성적 관리를 잘 했고 또 이수 과목에 더한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 학생처럼 얻어낼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고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건국대학교 교과전형 종합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전형에서 교과정성 30%가 꽤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경쟁력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국대학교라는 학교가 제가 서두에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의 위치적인 그런 좀 특성도 있죠. 그러니까 건국대학 입구역 자체가 뭐 낮보다 밤이 밝은 굉장히 놀기 좋은 그런 환경이기도 하고 사실 다리만 건너면 뭐 잠실 그리고 삼성 뭐 강남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위로는 뭐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제 서울숲과 같이 힐링하기도 좋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이 더더욱이나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건국대 목표라는 친구들은 좀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